우리 친구들 반가워요. 달림쌤이에요.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냈지요? 즐거웠던 생각하면 선생님은 미소가 가득해져요. 우리 친구들도 미소 지으며 포근한 이불 덮고 잘 자요. 첫 번째 이야기, 고양이 수염에 불이 났어요. 바닷가에 작은 마을이 있었어요. 드넓은 바다가 보이는 이 작은 마을은 너무나도 조용했답니다. 마을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사람들은 말하는 걸 귀찮아했거든요. 그런데 평화롭다 못해 지루하기까지 하던 어느 날 마을에 갑자기 웃음소리가 퍼지기 시작했답니다. 푸아! 키득키득! 도대체 마을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재밌게 들어보아요. 어느 바닷가에 작은 마을이 있었어요. 학교가 하나, 문방구가 하나, 미용실이 하나, 시장이 하나, 꽃집이 하나, 치과가 하나, 소방서가 하나, 경찰서가 하나뿐인 아주 작은 마을이었답니다. 마을은 항상 조용했어요. 어른들은 다른 사람들과 말하는 걸 귀찮아했고 아이들은 잘 웃지 않았거든요. 이건 얼마예요? 이를 뽑으러 왔어요. 숙제는 다 했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꼭 필요한 말만 했어요. 게다가 웃을 만큼 좋은 일이 생기거나 화를 낼 만큼 나쁜 일이 생기지도 않았답니다. 마을은 그저 조용하고 조용했어요. 따분해. 정말 이상도 하지. 우리 마을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 나는 경찰서에서 10년 동안이나 일했지만 전화가 걸려오지 않았어. 단 한 번도. 경찰관은 머리를 극적이며 전화기를 쳐다보았어요. 심심해. 우리 마을에는 불이 난 적도 없어. 나는 소방서에서 20년 동안 일했지만 전화가 걸려오지도 않았어. 단 한 번도. 소방관은 오늘도 물탱크에 물을 채우며 말했어요. 얘들아, 줄을 서서 가렴. 네. 아이들은 차례차례 줄을 서서 갔어요. 얘들아, 지각하면 안 돼요. 네. 아이들은 지각을 한 적이 없었어요. 얘들아, 떠들면 안 돼요. 네. 아이들은 거리에서 소리치지 않았어요. 거리는 너무나 고요해서 마치 아무도 살고 있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마을의 하루는 늘 똑같았어요. 학생들은 늘 오른쪽 모퉁이를 돌아 등교를 하고 문방구 주인은 늘 8시가 되면 문을 열었어요. 아침이면 묘지기 아저씨가 꽃집에 들러 해바라기를 사고 낮이면 미용실 빨랫줄에는 수건들이 나풀거리고 밤이면 치과의 문은 어김없이 닫혔어요. 하지만 그뿐이었어요. 사람들은 그저 자기 일만 묵묵히 했답니다. 모두들 누군가 말을 걸어주기를 기다리면서도 대단한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도 안 그런 척 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거리를 어슬렁거리던 배고픈 도둑고양이가 맛있는 냄새를 맡았지 뭐예요. 그것은 생선 굽는 냄새였어요. 우와, 정말 좋아. 도둑고양이는 수염을 실룩거리며 냄새나는 곳을 올려다보았어요. 그러고는 2층에 있는 창문으로 폴짝 뛰어올라 프라이팬에 코를 갖다 댔어요. 그런데 사건은 지금부터예요. 다리를 삐끗하는 바람에 고양이 수염과 꼬리에 지지직 불이 붙었지 뭐예요. 고양이는 뜨거운 꼬리를 감싸쥐고 펄쩍 뛰어올랐어요. 하늘 높이 솟아오른 고양이는 조용한 마을을 향해 고함을 질렀어요. 고양이 살려! 다행히 고양이는 소방서 물탱크로 풍덩하고 떨어졌어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하품을 하고 있던 소방관이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소방관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달려가 보았어요. 푸하! 소방관은 배꼽을 잡고 웃었어요. 불에 타담한 고양이 수염과 꼬리를 상상해 보세요. 고양이의 모습은 보기만 해도 절로 웃음이 나왔어요. 고양이 수염과 꼬리에 붙은 불은 피시식 하고 소리를 내며 꺼졌어요. 고양이는 그제야 겨우 정신을 차렸어요. 고마워요. 아저씨 덕분에 살았어요. 고양이가 야옹 하며 뽀뽀를 해주었어요. 소방관은 어깨가 으쓱해졌어요. 소방관 생활 20년 만에 처음 듣는 이야기였거든요. 직접 불을 끈 것도 아닌데 기분이 좋아졌어요. 마치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았지요. 소방관은 콧노래를 부르며 고양이를 치과에 데리고 갔어요. 물탱크로 떨어질 때 고양이 앞니가 톡 부러져 버렸거든요. 의사는 고양이의 이빨을 치료해 주었어요. 고마워요. 생선 뼈다귀를 다시 먹을 수 있게 됐어요. 고양이가 야옹 하며 뽀뽀를 해주었어요. 의사는 어깨가 으쓱해졌어요. 의사 생활 30년 만에 처음 듣는 이야기였거든요. 돈을 받지도 않았는데 기분이 좋아졌어요. 마치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았지요. 의사는 휘파람을 불며 고양이를 미용실에 데리고 갔어요. 타담한 고양이 수염 좀 다듬어 주세요. 미용사는 처음 있는 일이라며 즐거워했어요. 불에 탄 고양이 꼬리에 노란 리본도 달아주었지요. 고마워요. 아가씨 덕분에 다시 근사해졌어요. 고양이가 야옹하며 뽀뽀를 해주었어요. 미용사는 어깨가 으쓱해졌어요. 미용사는 하얀 이를 드러내며 활짝 웃었답니다. 마치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았지요. 무슨 일이요? 옆 건물에 있던 경찰관이 당장 달려왔어요. 미용사의 웃음소리는 10년 만에 처음 들었거든요. 고양이의 집을 좀 찾아주세요. 미용사는 고양이를 경찰관에게 부탁했어요.
너도 집이 있니? 경찰관은 고양이에게 물었어요. 그럼요. 장미 넝쿨 2층 집 담벼락 밑이에요. 경찰관은 장미 넝쿨이 아름다운 집을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고양이를 집에 데려다 주었지요. 고양이는 너무너무 기뻤어요. 정말 큰일 날 뻔한 하루였지요. 고양이가 경찰관에게 뽀뽀를 하려는 순간 경찰관이 아주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웃었는지 가르쳐 줄래? 고양이는 고개를 갸우뚱거렸어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웃었는지 알게 뭐예요? 고양이는 경찰관을 보며 말했어요. 웃는 게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요? 경찰관은 멋쩍은지 뒤통수를 극적거렸어요. 고양이는 경찰관의 품으로 훌쩍 뛰어오르며 말했어요. 고마워요. 아저씨 덕분에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여느 때처럼 야옹 하며 뽀뽀를 해주었어요. 경찰관은 얼굴이 발그레졌어요. 경찰 생활 10년 만에 처음 듣는 이야기였거든요. 경찰관은 자기도 모르게 혀를 쏙 내밀고는 어깨를 으쓱거렸어요. 그동안은 경찰서를 지키는 일밖에 한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마치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즐거웠어요. 그날 하루 종일 마을은 시끄러웠어요. 내가 오늘 이런 일을 했다고요. 모두들 수염에 불이 붙은 고양이 이야기와 자기가 한 대단한 일을 자랑하기 바빴어요. 무슨 일이든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건 정말 재밌고 신이 나는 일이에요. 소방관은 물탱크에 물을 채우며 엉덩이 춤을 추었어요. 치과의사는 손님들의 이를 뽑으며 콧노래를 불렀어요. 미용사는 머리를 손질하며 까르르 웃었고, 경찰관은 누가 나에게 부탁할 게 없나? 하고 휘파람을 불며 마을을 돌아다녔답니다. 이곳을 지나던 이웃 마을 달걀 장수는 깜짝 놀랐어요. 처음엔 마을을 잘못 찾아온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조용하던 마을이 시끌벅적하다니. 달걀 장수는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도대체 이 마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아이들은 손가락으로 고양이를 가리켰어요. 야옹! 고양이는 장미넝쿨 2층 집 지붕 위에 앉아 있었어요. 꼬리에다 노란 리본을 묶고 짧은 수염을 한 아주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말이에요. 두 번째 이야기, 청개구리 땅땅이. 롱롱이는 팔 다리가 길쭉길쭉 무척 멋진 청개구리랍니다. 땅땅이는 땅딸보 청개구리예요. 못생겼지만 언제나 웃는 얼굴이지요. 롱롱아, 우리 멀리 뛰기 하자. 땅땅이가 롱롱이에게 말했어요. 흥, 항상 지면서 또 하자고? 롱롱이가 긴 다리를 쭉 뻗으며 말했어요. 재밌잖아. 땅땅이는
기쭉기쭉 웃었어요. 자, 그럼 내가 먼저 뛴다. 농농이가 사뿐 뛰었어요. 농농이가 뛰는 모습은 마치 하늘을 나는 것 같았답니다. 이번엔 내 차례야. 하나, 둘, 셋. 땅땅이는 있는 힘을 다해 뛰었어요. 그러다가 그만 떼구르르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졌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농농이는 절로 웃음이 났어요. 그러다가 슬슬 땅땅이가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땅땅아, 땅땅아, 어딨니? 농농이는 두리번거렸어요. 하지만 땅땅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농농이는 땅땅이가 있던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러다가 그만 떼구르르 땅땅이처럼 굴러 떨어졌답니다. 쿵! 아이고 머리야. 농농이는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여기가 도대체 어디야? 농농이는 두리번거렸어요. 아주 깊은 구덩이에 빠진 모양이었어요. 그때였어요. 농농아, 괜찮니? 어둠 속에서 땅땅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 녀석아, 너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농농이는 화가 났어요. 미안해. 곧 나갈 수 있을 거야. 땅땅이는 배시시 웃으며 말했어요. 웃음이 나오니? 농농이는 땅땅이가 못마땅했어요. 웃고 있을 때가 아니었거든요. 구덩이 속은 너무나 깊었어요. 어두컴컴하고 햇볕도 거의 들지 않았어요. 둘은 꼼짝없이 갇혀버리고 만 거예요. 나갈 방법이 없어. 내가 이 꼴이 되다니. 농농이는 앞이 캄캄했어요. 자, 힘을 내자고. 땅땅이가 먼저 벽을 타기 시작했어요. 농농이도 벽을 타고 올랐어요. 하지만 둘 다 금세 고꾸라지고 말았어요. 땅땅아, 안 되겠어. 그만둬. 농농이는 고개를 흔들었어요. 그렇지만 땅땅이는 10번이나 오르려다 미끄러졌어요. 그래서 그만 손발에 상처가 나고 말았답니다. 구덩이 안이 아주 캄캄해져 버렸어요. 해가 진 모양이었어요. 구덩이 안은 점점 싸늘해졌어요. 농농이와 땅땅이는 오들오들 떨기 시작했어요. 꼬르륵 꼬르륵. 게다가 배가 고파왔어요. 하지만 구덩이 안에 먹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지요. 땅땅이는 어둠 속에서 손바닥으로 더듬더듬 바닥을 훑었어요. 뭐 하는 거니? 농농이는 땅땅이를 힐끗 쳐다봤어요. 벌레를 찾아보려고. 이렇게 깜깜한 데서 벌레를 잡겠다고? 농농이는 땅땅이가 한심했어요. 농농이 말이 맞았어요. 땅땅이는 벌레를 잡을 수 없었어요.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었지요. 땅땅이는 손나팔을 만들어 목이 터져라 소리쳤어요. 누구 없어요? 살려주세요. 그렇지만 그 소리는 구덩이 안에서만
맴돌뿐이었지요. 롱롱이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나갈 방법이 없어. 롱롱이는 주저앉아 울었어요. 롱롱이의 높이뛰기 솜씨는 최고지만 구덩이 속에서는 소용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멍청한 땅땅이는 계속 어이없는 짓만 하고 있었으니까요. 땅땅이는 울지 않았어요. 좋은 수가 없을까? 두리번 구덩이 안을 살피면서 생각했어요. 그러더니 아픈 손발로 흙벽을 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길이 생길지 몰라. 혹시 두더지 길이라도 찾을 줄 알아? 롱롱이는 땅땅이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설레 고개를 흔들 뿐이었지요. 땅땅이는 쉬지 않고 굴을 팠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땅땅이는 하던 일을 잠시 멈추었어요. 손발이 무척 쓰라렸거든요. 아이 아파라. 그때였어요. 엉덩이 밑이 조금씩 축축해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야? 롱롱이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졸졸졸 콸콸콸. 갑자기 구덩이 안에 물이 차올랐어요. 땅땅이가 굴을 판 곳에서 물이 흘러나왔던 거예요. 목이 말랐던 롱롱이와 땅땅이는 마음껏 물을 마셨어요. 그리고 헤엄을 쳐서 구덩이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답니다. 땅땅아, 많이 아팠지? 롱롱이는 땅땅이의 손을 잡고 호호 불어주었어요. 그러자 땅땅이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빨리 나아야 멀리뛰기를 할 텐데. 난 안 해. 롱롱이는 잘라 말했어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답니다. 오늘은 왠지 땅땅이가 나보다 훨씬 멋있어 보이는걸. 세 번째 이야기, 보보 할아버지의 정원. 보보 할아버지는 가난했어요. 조그만 오두막집에서 너덜너덜한 옷을 입고 살고 있지요. 하지만 보보 할아버지는 항상 웃는 얼굴이에요. 기타를 치며 즐거워하지요. 난 정말 행복해. 보보 할아버지는 항상 이렇게 말해요. 할아버지가 행복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 생각해 보면서 들어보아요. 언덕 위에 조그만 오두막집이 한 채 있었어요. 그곳은 보보 할아버지의 집이랍니다. 할아버지는 가족이 없었어요. 할아버지가 가진 것이라고는 여름옷 한 벌, 겨울옷 한 벌, 작은 난로 하나, 낡은 책상 하나, 그리고 기타 하나뿐이었어요. 보보 할아버지는 꽃과 과일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정원에 꽃과 과일 나무를 심어서 정성껏 보살폈지요. 무럭무럭 자라거라. 할아버지는 꽃밭에 물을 흠뻑 주었어요. 튼튼하게 자라거라. 거름도 듬뿍 주었어요.
어서 빨리 달고 상큼한 열매를 맺으렴. 보보 할아버지는 과일 나무에 벌레를 잡아주었어요. 보보 할아버지의 정원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예쁜 꽃들이 정원 가득 피어 있고 나비와 꿀벌들은 꽃밭에서 춤을 추었어요. 나무에는 달콤한 과일들이 주렁주렁 열렸어요. 새들은 나뭇가지에 앉아 지저귀고 있었고요. 저녁 노을이 질 때면 보보 할아버지는 꽃밭에 앉아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불렀어요. 보보 할아버지는 자신이 정성 들여 가꾼 정원을 바라보며 행복해 했답니다. 보보 할아버지의 정원에는 매일같이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과일은 마음껏 드세요. 하지만 꽃은 꺾지 마세요. 대신 제가 꽃씨를 나누어 드릴게요. 할아버지는 사람들에게 과일과 꽃씨를 나누어 주었어요. 할아버지는 정원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즐거웠답니다. 사람들도 보보 할아버지와 정원을 좋아했어요. 아이들은 예쁜 꽃밭에서 뛰어놀고 사람들은 맛있는 과일들을 따먹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답니다. 팔지도 않을 꽃을 왜 저렇게 정성껏 가꾸지? 과일도 시장에 내다 팔지 않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어요. 한 사람이 보보 할아버지를 찾아왔답니다. 아랫 마을에 사는 과일 장수였어요. 소문대로 정말 멋진 정원이군요. 구경을 좀 해도 될까요? 마음껏 구경하세요. 보보 할아버지는 웃으며 말했어요. 과일 장수는 포도밭으로 갔어요. 포도 한 송이만 먹어봐도 될까요? 과일 장수는 포도나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마음껏 드세요. 과일 장수는 포도 한 송이를 한 입에 넣었어요. 우와,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포도는 처음 먹어봐요. 과일 장수는 다른 과일들도 먹어보았어요. 정말 맛있어요. 정원을 둘러본 과일 장수가 보보 할아버지에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정원을 제게 파세요. 돈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나는 팔지 않을 거예요. 보보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아니, 왜요? 과일 장수는 이상하다는 듯이 물어보았어요. 난 돈은 필요 없어요. 보보 할아버지는 웃으며 말했어요. 돈이 필요 없다니요. 돈이 있으면 좋은 옷을 살 수 있어요. 과일 장수는 할아버지의 낡은 옷을 보며 말했어요. 난 이 옷이 편하답니다. 매일 정원을 돌봐야 하는데 좋은 옷은 거추장스럽기만 하거든요. 돈이 많으면 좋은 집을 살 수도 있어요. 과일 장수는 할아버지의 작은 오두막집을 보면서 말했어요. 난 저기 있는 오두막집이면 충분해요. 세상에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돈이 많아야 행복할 수 있다고요. 과일 장수는 답답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나는 꽃과 나무를 돌보는 것이 가장 행복하답니다. 보보 할아버지는
행복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큰 돈을 벌 기회를 놓친 겁니다. 과일 장수는 이렇게 말하고 정원을 떠났어요. 얼마 후였어요. 수많은 호위병을 거느린 예쁜 마차가 보보 할아버지의 정원 앞에 멈추었어요. 마차에서 내린 사람은 여왕이었어요. 소문대로 정말 멋진 정원이군요. 구경을 좀 해도 될까요? 여왕은 보보 할아버지에게 물었어요. 네, 얼마든지 구경하세요. 보보 할아버지는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어요. 여왕은 정원으로 갔어요. 우와, 이렇게 멋진 정원은 처음 봐요. 여왕은 꽃에 코를 대고 킁킁 냄새를 맡았어요. 향기도 정말 좋아요. 여왕은 코에 꽃가루를 잔뜩 묻힌 채 말했답니다. 정원을 둘러본 여왕은 보보 할아버지에게 다가왔어요. 이 정원을 저에게 주세요. 그러면 당신에게 높은 벼슬을 드릴게요. 여왕은 보보 할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벼슬이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해요. 그런데 벼슬이 필요 없다니요? 여왕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듯이 말했어요. 높은 자리에 있어봐야 머리만 아플 겁니다. 저는 그냥 여기서 꽃과 나무를 돌보는 일이 좋습니다. 보보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럼 궁궐에서 편히 살 수 있게 해드릴게요. 많은 하인들도 주겠어요.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돼요. 여왕은 보보 할아버지의 땀에 젖은 옷을 보며 말했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그것도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일하는 것이 즐겁답니다. 그럼 뭐가 필요하나요? 원하는 것은 뭐든지 들어드릴게요. 여왕은 보보 할아버지를 보며 말했어요. 저는 지금이 행복하답니다. 앞으로도 이곳에서 꽃과 나무를 보살피며 사람들과 정답게 지낼 수 있게 해주세요. 나도 이렇게 멋진 정원을 갖고 싶은데. 여왕은 아쉬운 듯이 말했어요. 여왕님의 정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오시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오세요. 제가 꽃들을 잘 돌보고 있을 테니까요. 보보 할아버지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되겠군요. 여왕은 기뻐하면서 돌아갔어요. 여왕이 떠나자 보보 할아버지는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불렀어요. 노래 소리를 들은 아이들이 할아버지의 정원으로 모여들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맛있는 과일을 먹으며 할아버지의 노래를 들었답니다. 보보 할아버지의 얼굴은 행복한 미소로 가득했어요. 네 번째 이야기, 보코 영감님과 귀뚜라미. 보코 영감님은 지저분한 것을 아주 싫어했어요.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한데도 영감님은 지저분하다고 투덜거렸어요. 그래서 보코 영감님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청소만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복고 영감님은 청소를 하지 않았대요. 쓰레기가 쌓여가는데 치울 생각도 하지 않는 거예요. 복고 영감님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리 친구들 재밌게 들어보아요. 복고 영감님은 시끄러운 것을 아주 싫어했어요. 시끄러워. 조용히 해. 복고 영감님의 집 앞에서는 사람들이 떠들지도 웃지도 않았어요. 아이들도 복고 영감님 집 앞을 지날 땐 살금살금 걸었어요. 복고 영감님은 또 지저분한 것도 참지 못했어요. 왜 이렇게 지저분한 거야? 복고 영감님은 구석구석 먼지를 털고 비로 싹싹 쓸고 걸레로 빡빡 닦았어요. 복고 영감님의 집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어요. 하지만 복고 영감님이 보기엔 그렇지 않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복고 영감님은 조용히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찌르르 찌르르르. 작지만 귀에 거슬리는 소리였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복고 영감님은 벌떡 일어났어요. 찌르르 찌르르르 소리는 계속해서 들렸어요. 시끄러워. 조용히 못해? 복고 영감님은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누가 한밤중에 시끄럽게 떠드는 거야? 복고 영감님은 불을 켜고 주위를 살펴보았어요. 저건 뭐야? 복고 영감님은 가까이 다가가 보았어요. 이건 귀뚜라미 아니야? 조그만 게 시끄럽긴. 복고 영감님은 엎드려서 귀뚜라미를 노려봤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귀뚜라미가 복고 영감님의 얼굴로 펄쩍 뛰어올랐어요. 으아! 복고 영감님은 너무 놀라서 뒤로 벌러덩 넘어졌어요. 찌르르르 찌르르르. 귀뚜라미는 그런 복고 영감님을 비웃듯이 울어댔어요. 조그만 게 나를 놀려? 복고 영감님은 잽싸게 귀뚜라미를 덮쳤어요. 하지만 귀뚜라미는 폴짝 튀어 달아났어요. 그 바람에 복고 영감님은 벽에 쿵 부딪히고 말았어요. 어이쿠! 복고 영감님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요놈, 잡히기만 해봐라. 복고 영감님은 씩씩거리며 커다란 몽둥이를 들고 와서 귀뚜라미를 꽝 내리쳤어요. 하지만 귀뚜라미는 요리조리 피해서 달아났어요. 그 바람에 집안은 온통 난장판이 되고 말았답니다. 쨍그랑 그릇은 깨지고 우르르 책들은 무너지고 와장창창 선반들의 물건들은 떨어졌어요. 찌르르 찌르르르. 귀뚜라미는 재미있다는 듯 울어댔어요. 영감은 귀뚜라미를 쫓아다닐 힘도 없었답니다. 왜 나를 괴롭히는 거야? 난 편히 자고 싶단 말이야. 복고 영감님은 소리쳤어요. 그날 이후로 귀뚜라미는 밤마다 울어댔어요. 복고 영감님은 매일 밤잠을 잘 수 없었답니다. 조용히 못해.
왜 밤마다 시끄럽게 하는 거야? 며칠 후 보코 영감님은 고양이 한 마리를 데리고 왔어요. 하하하, 귀뚜라미야, 너도 이제 끝이다. 보코 영감님은 기분 좋게 웃었어요. 야옹아, 귀뚜라미가 나타나면 콱 물어버려라. 보코 영감님은 고양이를 쓰다듬으며 잠이 들었어요. 얼마쯤 지났을 때였어요. 찌르르 찌르르르 귀뚜라미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보코 영감님은 벌떡 일어났어요. 야옹아, 어디 갔니? 보코 영감님은 고양이를 찾았어요. 하지만 고양이는 귀뚜라미 소리를 듣지 못했는지 쿨쿨 잠만 자고 있었어요. 야옹아, 어서 일어나 귀뚜라미를 잡아야지. 보코 영감님은 고양이를 흔들어 깨웠어요. 하지만 고양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귀뚜라미가 고양이 머리 위로 폴짝 뛰어오르는데도 말이에요. 이런 잠뿌 고양이 같으니라고. 다음 날 아침 보코 영감님은 집안에 있는 것들을 모두 밖으로 끄집어냈어요. 그러고는 귀뚜라미가 숨어 있을 만한 구멍이란 구멍은 다 막았어요. 영감님, 왜 집안의 물건을 다 밖으로 내놓으세요? 지나가던 마을 사람이 물었어요. 귀뚜라미 때문이라네. 보코 영감님은 간밤에 있었던 일을 전부 이야기해 주었어요. 영감님도 참, 귀뚜라미 소리가 얼마나 시끄럽다고 그러세요? 마을 사람은 신기한 듯이 물었어요. 그 소리가 시끄럽지 않다고? 난 그 소리만 들으면 잠을 잘 수가 없단 말이야. 보코 영감님은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난 귀뚜라미가 싫어. 시커먼 생김새도 싫고 시끄러운 울음소리도 싫단 말이야. 그렇게 시끄러우면 귀를 막고 자면 되잖아요. 마을 사람이 말했어요. 그래도 귀뚜라미가 눈에 보이는걸. 영감님은 투덜거렸어요. 그럼 눈도 가리지 그러세요. 마을 사람은 시큰둥하게 말하곤 가버렸어요. 옳지, 그런 방법이 있었군. 영감님은 갑자기 기분이 아주 좋아졌어요. 그날 밤 보코 영감님은 귀마개를 했어요. 눈 가리개도 했어요. 정말 아무 소리도 안 들려. 보기 싫은 귀뚜라미도 보이지가 않아. 보코 영감님은 정말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귀뚜라미가 뛰어다니고 시끄럽게 울어댔지만 보코 영감님에게는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았답니다. 잘 잤다. 아침에 보코 영감님은 상쾌하게 잠에서 깼어요. 시끄러운 귀뚜라미 울음소리를 듣지 않으니 정말 편하군. 보코 영감님은 눈 가리개를 풀었어요. 그러자 눈앞에 보이는 것은 바로 귀뚜라미였어요. 영감님은 놀라서 얼른 다시 눈을 가렸어요. 그러자 귀뚜라미는 보이지 않았어요. 하하하, 감쪽 같아. 눈을 가리니까 귀뚜라미가 없어진 것 같아. 보코 영감님은 웃으며 말했어요. 가만, 내가 눈을 가리고 귀를 막으면 귀뚜라미가 사라지는 것과 같지 않을까?
복고 영감님은 조심스럽게 눈가리개를 풀어봤어요. 눈앞에 귀뚜라미가 나타났어요. 영감님은 얼른 다시 눈을 가렸어요. 그러자 귀뚜라미도 없어졌어요. 맞아, 틀림없어. 내가 눈을 가리면 귀뚜라미는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야. 복고 영감님은 신이 났어요. 그날부터 복고 영감님은 날마다 하던 청소를 하지 않았어요. 먼지나 쓰레기도 내가 눈을 뜰 때만 보이는 거야. 눈을 가리면 안 보이는데 왜 청소를 해? 귀뚜라미가 시끄럽게 울어대도 쓰레기가 쌓여가도 복고 영감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흔들 의자에 앉아서 편안히 낮잠을 잤답니다.